안녕하세요. 푸디 제니입니다. 푸디 제니의 식품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런 식품연구소에 정말 다양한 연구원들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1탄 센서리 스페셜리스트, 한국에서는 관능조사 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품연구소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제품 개발된 것이 우리가 정말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잘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의 방향으로 잘 개선이 되었는지, 이거를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도 있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수도 있고 개선된 방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훈련된 패널들을 가지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관능조사 연구원이 하는 일입니다. 훈련된 패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패널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패널들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구별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향기, 맛, 그리고 텍스처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모든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훈련을 시키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패널들만이 저희의 훈련된 패널들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훈련된 패널들을 모시고 우리의 제품의 맛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패널 리더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패널들의 훈련을 직접 리딩하고 그리고 이런 제품 관련해가지고 어떤 레퍼런스 물질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트레이닝 자료를 만들고 관능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실험을 세팅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패널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패널 리더가 있는 회사도 있고 패널 리더가 없는 회사는 센서리 스페셜리스트가 패널 리더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할까요? 우리가 연구원들이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 목적이 이거고 이렇게 제품을 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해서 검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은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관능조사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실험을 디자인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됐는지를 검증하고 한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에 맞게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이 안 되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는 딱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신제품 개발, 두 번째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원가를 개선하는 경우, 이렇게 딱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따라 이제 어떤 조사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선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어떤 관능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일로 제품을 한국에다가 출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마일로 제품을 그냥 가져다가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의 프로파일로 조금 맛을 개선을 해서 한국에다가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음료의 프로파일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이제 관능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 우리가 마일로 제품을 이제 팔고 있었어. 근데 소비자들의 트렌드, 맛의 트렌드도 계속 바뀌잖아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코코아 맛 그리고 바디감이 높은 제품, 단맛이 조금 더 강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요즘 선호를 해 제품을 분석을 관능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 잘 개발이 되었는지를 이 기존 제품하고 또 비교를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프로토타입은 다시 한번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또 다시 출시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를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계속 제품의 원가를 개선해 나갑니다. 좋은 말로는 원가 개선, 나쁜 말로는 단가 낮추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 맛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A라는 설탕이 100원에 팔고 있는데 B 제조사에서 80원에 공급할 수 있대. 이 마일로 제품의 설탕을 A에서 B로 교체를 한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해요. 그럼 이때 실시해야 되는 검사 방법은
차이식별 검사를 통해서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통해서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설탕 A를 B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관능 검사가 사용이 됩니다. 관능 검사는 이제 관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갖춰진 곳에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능 평가는 단지 맛만 보는 게 아니고 외관의 색상도 봐야 되고 향, 맛, 식감,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패널들이 집중해서 이 제품의 맛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더십. 우선 그런 조사 방법을 자신감 있게 목적에 맞게 실험 방법을 결정을 하고 패널 리더한테 적합하게 지시를 하고 패널들을 관리하고 이런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분석 능력과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결과만 보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이해, 공정에 대한 이해, 그거를 바탕으로 내 결과를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마켓의 결과를 전달하기도 하고 패널 리더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패널들과 이제 소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질 때 이제 관능조사, 소비자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품 출시, 고, 노고를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관능조사는 식품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있는 네슬레에서는 이 하나의 브랜드, 마일로의 제품만 제가 서포팅을 하는데 이 마일로 제품이 전 세계 31개국 3조 원의 규모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맛의 방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나라별로 경쟁사들의 제품들도 정말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나라별로 맵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맛을 좋아하고 인도네시아 마일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아, 나라별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다양하구나,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다 다양하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기기들 엄청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훈련된 패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단점이라고 하면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패널료를 이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든다. 훈련시키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고 이게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자코 전자여 같은 기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기를 음료에다 딱 꽂으면은 이 맛의 프로파일을 이제 분석해주는 그런 기기들을 개발을 했는데 기기가 얼마나 사람의 결과랑 일치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그리고 이 기계도 이제 훈련을 시키면 더 맛을 잘 분석해내기 때문에 기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 공정에 대한 이해, 소비자 조사 결과랑도 연결시키고 레시피랑도 연결시키고 공정 과정과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센서리 스페셜리스트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가 관능조사 연구원에 대해서 관능조사 연구원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밖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푸디제니의 식품연구소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안녕!